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면 A, B, C, D 보기부터 보니까 전부 뭐로 시작한 단어들? any로 시작한 단어들이지. 근데 모양은 굉장히 헷갈릴지 모르지만 품사라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 일단 첫 번째로 빈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뭐로 시작한 단어가 있다?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어. 이런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뜻은 아직 몰라도 되지만 모양상 뭐로 시작한 단어들? WH로 시작한 단어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고 부른다? 접속사고, 접속사 뒤엔 반드시 주어와 그 다음 동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접속, 뭔가 붙여준다는 얘기인데 뒤에 무엇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주어, 동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를 보니까 could라는 녀석이 있는데 뭐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might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다 조동사라고 불러. 조동사는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지. 동사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동사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조동사 뒤에 얘가 도와줄 실제 동사의 원래 모양, 그걸 줄여서 원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work라는 녀석이 뭐에 해당한다?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 빈칸이 바로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 그럼 주어 자리에 알맞은 품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명사라는 녀석. 명사는 쉽게 말해서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들?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한다. 그 말은 요 네 가지 보기들은 품사가 똑같진 않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any로 시작했지만 anyhow는 부사야. 그래서 anyhow라고 하면 어쨌든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참고로 some을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somehow. 그럼 부사로 다소라고 써지는 녀석. anyway. 이것도 어쨌든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way랑 how가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 그래서 anyway나 anyhow나 전부 다 어쨌든의 뜻이고, anywhere는 어디든지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역시 부사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everywhere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디든지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야. 그럼 A번에 나온 뭐로 끝나는 단어들? 원으로 끝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다? 명사라는 얘기지. 그래서 영어 단어의 모양을 보고 품사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원으로 끝나거나 body로 끝나거나 s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다면 얘네들의 품사를 뭐라고 하자? 명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철자로 끝났는지에 따라서 얘들의 품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의미적으로는 원이나 body로 끝나는 건 대부분 사람을 의미하고 sing으로 끝나는 건 대부분 사물을 지칭하더라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겠다. 한국어 뜻을 자세히 외우는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부하는데 좀 더 이해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도 넘어가 보도록 하면 A, B, C, D가 전부 다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인데 접속도 붙이는 거고 전치도 붙이는 거야. 전치라는 게 바로 앞에 둔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서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누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명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묶여서 생략 가능한 수식어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치사 자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온 이 명사의 속성을 파악해 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치사 문제의 핵심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빈칸 뒤에는 several departments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several은 몇몇의 라는 뜻이고 department는 부서들이라는 뜻인데, 우리 D번에 나와 있는 전치사는 의미상 반전을 나타내.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반전과 관련된 명사가 나와야 되고 between은 지난 일요일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얘는 지점 사이를 나타내는데 그 지점이 바로 두 지점 사이일 때만 나타내는 게 between이야.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앱도 있었어. between이라고. 그래서 연인들끼리 같이 그렇게 똑같은 앱을 가지고 서로 동기화되는 그런 식. 그래서 너랑 나랑 쓰는 앱. 그렇게 해서 비트윈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메일 보니까 그 앱 사라진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중요한 건 비트윈이라는 건 몇 사이? 둘 사이. 그렇기 때문에 비트윈이 답이 되려면 두 개를 연결해주는 A and B 구조로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를 나타내는 2라는 숫자가 꼭 필요해. 엊그저께 시험에서는 between two 해서 답으로 등장을 했었거든. 그래서 between이라는 건 항상 몇 개를 연결한다? 두 개. 두 개 연결하는 방법은 대놓고 to를 쓰거나 뭐로 연결해주자? and로 연결을 해주자. 그 다음 into라고 하는 건 in이 뭐겠어? 안쪽이잖아. to는 원래 어디로 방향이야. 화살표를 to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to the left라고 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게 바로 to인데 그게 합쳐졌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얘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 요 개념이 바로 into가 되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into the classroom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것도 into the another industry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 확장이나 진출하느냐의 의미에서 쓸 수 있고 across는 뭐가 된다? 우리 크로스가 뭐지? 가로지르는 거, 길 건너가는 거 다 크로스잖아. 거기에 A만 붙여서 전치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across라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몇 개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찝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 몇 개의 부서들이 있는 직원들 전부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여기를 싹 훑었다는 의미로 누구로? across로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아니면 여기 분야 전반에 걸쳐라는 의미로 써주는 게 across의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전치사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하고의 관계?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지를 파악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아직 초급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직도 해석으로 자꾸 풀어내려는 습관이 있거든. 근데 솔직히 그 해석도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어 해석을 자꾸 버리고 얘들이 가진 특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습관을 처음부터 제대로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밑에 3번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3번은 빈칸 뒤에 어몽이라는 녀석이 전치사야. 그럼 요것도 잘라서 지워주면 되고 ly가 붙은 걸 뭐라고 한다? 부사. 우리 was나 were 같은 애들을 비동사라고 하거든. 그럼 비동사라는 녀석들 was, were, am, are, is 이런 게 나오면 그 뒤를 누구의 자리라고 하느냐? 보어 자리라고 해. 보어란 무슨 뜻? 보충, 설명해주는 말. 설명. 영어에서 설명하는 말을 조금 한자식으로 어렵게 표기하면 형용이라고 하지. 같은 말이야. 설명이나 형용이나.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말로 형용할 수 없어.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해 가능하게 바꿔주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겠지. 근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대신 등장하는 게 분사라는 녀석. 근데 이 분사마저 없을 때 쓰는 게 누구다? 명사라는 녀석이야.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7대 2대 1 정도.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형용사. 왜? 보어는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형용, 설명하는 표현들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압도적으로 적은 애는 명사야. 왜 적을까?
쓰기 귀찮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렵고 쓰기 귀찮으면 덜 쓰잖아. 에이, 그 말 말고 딴 말 쓰면 되지. 이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조건이 붙어 있어. 얘를 쓰려면 반드시 누구랑 똑같아야 하는 주어하고 똑같은 게 일치될 때, 즉 주어가 사람이면 얘도 사람, 주어가 음식 내용이면 이 명사도 음식, 주어가 s가 붙은 복수면 얘도 s가 붙은 복수,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만 써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 워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proceeds라고 하는 뭐가 붙은 녀석? s가 붙은 녀석이야. proceeds는 명사로 무슨 뜻이냐? 수익금. 근데 디비전이라는 명사는 부서라는 뜻이야. 아까 윗문제에서 나왔던 디파트먼트의 동의어거든. 그럼 수익금 배당금하고 부서들하고 서로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못 집어넣어. 그 다음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녀석을 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ing와 pp라고 하는 분사라는 녀석이 남았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합쳐졌을 때 워라는 비동사와 ing가 합쳐졌을 때를 우리는 능동이라고 하고, 워라는 비동사와 pp형이 합쳐졌을 때를 수동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둘은 뒤에 뭐가 짝이 되는지가 포인트인데, 능동이라고 하면 목적어라는 녀석이 따라 나와야 돼. 그 목적어라는 게 대표적으로 명사 같은 거거든. 근데 만약에 수동이라고 하면 이 뒤에는 누가 따라 나오느냐? 수식어만 따라 나와. 우리 수식어의 종류엔 뭐가 있지? 전, 접, 투, 부. 즉 전치사, 접속사, 투부정사, 부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식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문제도 수식어만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얘기지. 빈칸 뒤에는 어몽이 있는데, 어몽이 뭐의 한 종류? 전치사. 전치사는 수식어. 그 말은 빈칸 뒤에 목적어라는 게 있다 없다? 목적어라는 게 없다. 그러면 능동형을 써야 된다? 수동형을 써야 된다? 수동형. 그래서 답이 D번이 되는 거야. 참고로 divide는 나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equally, 동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졌다라는 뜻의 문장이 만들어져. 근데 역시나 뜻은 알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 네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빈칸 뒤에 that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있는데, 그 that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that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명사절이라고 불러. 내가 어떤 글씨를 크게 써놨어? 명사라는 말을 크게 써놨지. 제 아무리 길어봤자 요거 다 묶었을 때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명사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길어진 거야. 명사는 원래 한 단어잖아. 근데 그걸 되게 주저리 뭔가 말을 길게 해서 했지만 결국엔 명사 역할만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 중에서도 접속사인 that을 쓴 경우는 바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야. 즉 that 자체에는 뜻이 있다 없다? that 자체에는 뜻이 없어. that은 그냥 연결해주고 표시해주는 역할이야. 뒤에 내용을 내가 안다라는 얘기. 그래서 that 앞에 빈칸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에는 타동사가 들어가거나 또는 형용사가 나오게 돼. 그래야 뒤에 내용이 명사절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빈칸 앞에 동사가 있어 없어? made라는 동사가 이미 있지. 그러면 동사를 또 써주려면 접속사라는 녀석이 또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는 ly 붙은 누구? 부사. 그럼 접속사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칸이 동사가 아닌 누가 답이 되는 것이다?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지.
참고로 클리어는 무슨 뜻? 뭐 깨끗한 이 뜻도 있겠지만 토익이라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클리어가 나오는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백하다라고 할 때 써주는 말이 클리어야. 그러니 대시 짝이 될 수밖에 없겠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니까 클리어와 대시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아래 5번도 한번 보도록 하면 5번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전부 다 명사, 어휘야. 그래서 우리 어휘 문제도 어떻게 풀어보는지 파악을 해볼 건데 reputation이라고 하는 건 명사로 명성, 평판이라는 뜻이 되고 foundation은 설립, 그래서 재단이라는 뜻이 있고 delegation은 위임, 그래서 위임한다는 건 무슨 뜻? 업무 따위를 넘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지. 그 다음 대표단이라는 뜻이 있고 퍼미션은 허가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역시나 어휘 문제 풀 때도 문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서를 찾아야 돼. 그래서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오브. 여러분들 오브라는 전치사는 앞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두 명사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밝혀줘. 그러니까 얘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작 부분에서 한 번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오브 뒤에 나온 단어 태스크는 무슨 뜻? 업무, 임무. 뭐 업무, 임무 이런 뜻은 토익이 비즈니스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야. 그럼 업무의 명성? 업무의 설립?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업무나 임무를 모아는 건 위임, 넘겨주는 건 매니저의 일을 어떻게 한다?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눠서 일하겠다는 얘기야. 평판이라는 녀석이 답으로도 자주 나오는데 평판이 답이 될 때는 build the reputation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 평판을 쌓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평판을 쌓는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하고 쓰인다라는 점? build. 빌드라고 하는 게 물건 자체를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쌓는데도 빌드를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딱 이럴 거야. 어때? 뭐가 자꾸 쌓여?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지. 모르는데 자꾸 풀라고 하니까 이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지만 누구로 쓸 수 있다? 빌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빌드라는 단어. 영어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짧은 단어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흔하게 알았던 단어들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훨씬 어려워. 오히려 길고 복잡한 단어는 뜻 딱 하나만 알면 돼. 근데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고 넘어가는 애들이 오히려 고득점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가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AT 합쳐져서 at이잖아. 아까 아마 요 전 시간에서도 at이 답인 걸 풀었을 텐데 근데 걔가 쓰임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짧을수록 쓰임이 많고 길수록 쓰임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기초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그런 쉬운 단어들을 한번 다시 한번 두드리고 넘어가 보는 시간들을 수업을 통해서 진행해 봐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6번도 한번 보도록 하자. 6번은 작년 가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빈칸 뒤에 보니까 뭐가 있다? Paris라고 하는 장소가 있지. 그러면 after 지금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니까 누구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명사. 즉 저 파리라는 단어가 중요해. 근데 after는 시점, 즉 시간에 대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 그럼 along은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along은 요 선을 따라서 가는 거.
선을 따라서. 그래서 뭐 along the beach라고 하면 어디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또는 along the street이라고 하면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처럼 생긴 장소와 함께 쓰이는 게 along이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길이나 다리나 뭐 아니면 물가 같은 데가 나올 수 있겠지. 선이 형성된 모양이 나왔을 때 쓰는 거. beside. side가 뭐지? 사이드. 옆에 근처잖아. 그러니까 사이드는 원래 명사나 형용사인데 거기에 be를 붙여서 전치사가 된 거야. 그래서 장소로 옆을 나타낼 때 쓰는 거. from은 장소도 되고 시점도 되고 다 돼. 얘 포인트는 시작이야.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을 나타낼 때 쓰는 게 from.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만나서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가 고향이야? 라고 할 때도 뭐라고 쓴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쓰게 되지. 내가 뭐 파 한 단을 샀는데 걔의 원산지를 알고 싶을 때도 from 뒤에를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책상은 뭐로부터 만들어졌어? 나무로부터 만들어졌지. 그럼 from the wood 라고 하면 이게 시작하는 모양이 나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때 써주게 되는데 보니까 파리라고 하는 이 동네는 선처럼만 생긴 장소는 아니겠지. 그럼 파리 옆인지 파리에서 시작한 건지 이 두 가지로 남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남겨져 있다? to. 아까 to가 뭐라고 했어? 화살표, 방향성이라고 했지. 즉 그 말은 여기서 뭐 해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from이 나왔을 때 장소가 등장하게 되면 뒤에 to랑 짝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A부터 B까지 라는 구조로 같이 짝이 돼서 나온다. 그럼 여기가 시간이면 여기도 시간, 여기가 장소면 여기가 장소 똑같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서울부터 부산까지면 from 서울 to 부산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특강을 1시부터 3시까지 듣고 있다고 하면 from 1 to 3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무지개는 무슨 색부터?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럼 from red to purple 이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앞뒤 속성이 유사한 명사들을 시작과 끝으로 나눌 때 쓰는 게 누구다? from A to B 구조로 등장한다라는 점도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 7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하자. 7번째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전부 다 LY로 끝나는 무슨 단어들? 부사 단어들. 이렇게 LY로 끝나는 부사들은 거의 대부분 동사를 수식해 준다. 동사가 뭐야? 동작이잖아, 동작. 그래서 동작이면 더 쉬운 말로 하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땡땡하다인지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부사 어휘 문제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동작처럼 보이는 게 맨 앞에 이렇게 create spreadsheet라고 되어 있지. create이 무슨 뜻? 만들다. spreadsheet는 데이터 시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데이터 정도만 봐도 된다. 정보 자료. 여러분들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라고 들어봤어? 엑셀? 엑셀은 상표 이름이고 엑셀 같은 애들을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러. 스프레드가 무슨 뜻? 펼쳐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샌드위치 스프레드 알아? 딸기잼 같은 거? 어떻게 해? 움푹 퍼서 퍼뜨리잖아. 그게 바로 스프레드고 시트는 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엑셀 보면 밑에 클릭하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계속 늘어나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게 되고 그거 자꾸 펼쳐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스프레드시트라고 나오면 그냥 이건 정보자료, 데이터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치? 정보자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무엇을 하래? 계산하래. 계산하고 데이터 만드는 건 dominantly 주도적으로, precisely 정확하게, relatively 상대적으로, widely 널리
그러면 내가 정보 만들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calculate, 계산을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즉 여기에 들어가는 부사는 결국 요 녀석 계산하다라는 동작을 수식하기 위해서 써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precisely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exactly 정도가 짜게 돼서 나올 수 있다. 어떤 정보나 수치 따위가 정확하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부사, 어휘 두 가지 누가 있다고? precisely 또는 exactly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역시나 짝을 이뤄서 정확하게 뭐하다? 계산하다, 정확하게 만들어내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말, 이걸 어려운 말로 연어라고 하거든. 연어로 어휘 학습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8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전부 다 명사, 어휘야. 명사, 어휘 문제는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갔는지 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는지로 주로 구별이 되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동사와의 관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동사와의 관계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한다. 차이점은 주어라는 건 동사, 즉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입장을 주체적인 사람,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동작을 당하는 거야. 결국 명사, 어휘 문제지만 동사의 뜻을 같이 알고 있어야 명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D번 같은 경우엔 institution 이걸 뭐라고 한다? 기관 또는 의회, 국회라는 뜻으로 쓰고 리스크는 위험, 피처는 특징, 스탠다드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여.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빈칸에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먼저 힌트를 얻을 거야. higher 뭐라고 했어? 높은, 높고 낮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여야 하고 adapt 채택당할 수 있어야 하는 녀석이야. 그럼 위험이 높고 낮을 수 있지. 특징이 높고 낮을 수 있어? 없잖아. 그 다음 기관이 높고 낮을 수 있어? 없지. 기준? 높고 낮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뭐 이성을 고르는 기준도 뭐 눈이 높다, 낮다 해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일단 high라고 하는 높고 낮음으로 쓸 수 있는 건 스탠다드하고 리스크야. 근데 앞에 뭐 한다고 했어? 채택. 그래서 내가 갖는 거야. 채택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위험을 채택해? 아니면 기준을 채택해? 기준. 위험은 버려야 되는 거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나 어휘 문제여도 앞을 더 이상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걸 순차적으로 힌트가 되는 단서를 가지고 오답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지. 스탠다드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은 criteria 또는 criterion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써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준은 어떻게 평가한다고? 높고 낮은 거. 그래서 높고 낮은 걸 선정하는 기준. 영어로 세 가지 누가 있다? standard, 그 다음 criteria 또는 criterion이라는 녀석들이 전부 다 기준을 나타내는 단어더라 라고 기억해주면 되지. 그 다음 109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for라는 녀석이 전치사니까 잘라서 치워져. 그럼 will이 뭘까? 조동사야. 그럼 아까 would가 조동사라고 했지. will도 조동사야. 그럼 뒤에 receive가 뭐란 얘기? 동사. 그럼 여기가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 자, 그랬을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는 녀석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명사인 게 두 개 있어. application과 applicants. 근데 영어 단어 중에 명사가 ant 이렇게 끝나거나 뭐 er, or, ist 이렇게 끝나는 건 전부 다 뭘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해. 그러면 B번은
사람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사람 사물만 구별할 줄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대신 아까 내가 얘기했어. 명사 자리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동사. will receive 뭐 할 거래? 받을 거래. 그럼 사람이 받아, 사물이 받아. 사람이 뭔가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답이 되는 건 C번이 되는 거야. 참고로 어플리컨트는 무슨 뜻? 지원자. 토익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단어지. 어플리케이션은 신청이나 신청서를 나타낼 때 써주는 말이다. 자,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보도록 하면 10번도 A, B, C, D가 전부 다 명사인데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퍼포먼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퍼포먼스는 대부분 뭐 공연의 뜻으로 알고 있겠지. 근데 토익은 비즈니스니까 공연의 뜻보다는 사람이면 실적, 물건이면 성능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게 퍼포먼스. 그 다음 서플먼트는 보충물. 데드라인은 마감 기한, 다른 말로 due date. 그 다음 레노베이션은 수리, 재건축. 솔직히 이 말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거든.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 리모델링. 같은 말이겠지.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한국어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파악해서 가장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자, 이것은 is congestion이래. congestion이 무슨 뜻일까? 주로 이 앞에 트래픽하고 같이 나오거든. 근데 트래픽이 없어도 똑같은 말이야. congestion은 혼잡, 체증. 그걸 is 안 돼. is라는 동사는 형용사 is하고 같은 결이야. 무슨 뜻이야? 쉽게 하고 완화한다는 얘기지. 그럼 교통 혼잡을 쉽게 한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 줄인다는 얘기. 완화시킨다라는 얘기. 그러면 부산역에 다가오는 실적이 보충물이 마감기한이 수리가 뭘 하면? 수리를 하면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renov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실제로 제스트라는 단어 있잖아. 제스트가 들어가면 뭔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장기 있지? 장기가 길게 늘어난 걸 원래 제스트라고 해. 근데 앞에 con이 붙으면 이게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장기들이 막 꼬여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congestion이라고 하게 되고 얘 반대말이 digest야. di가 들어가는 걸 전부 다 부정이거든. 그래서 digest가 우리가 흔히 소화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ongest는 장이 꼬여버린 상태, digest는 장을 풀어준 상태가 되는 거지. 그거를 교통 상황에 집어넣으면 체증이나 혼잡. 만약에 congestion이라고 했을 때 그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체한 거야. 그랬을 때도 conges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영어에 이렇게 어원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정확한 한국어 뜻보다 의미 파악 정도만 하는데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자. 자, 11번 역시나 A, B, C, D가 뒤에 나와 있는 price 무슨 뜻? 가격. 근데 뭐의 가격이래? 각 출판물의 가격이래. 어디에? 온라인에, 웹상에 라는 뜻이지. assemble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assemble. 조립하다. 그래서 ed가 붙으면 뭐뭐 된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assemble은 조립된 아니면 뭉쳐진. 그래서 assemble이라는 단어는 그 영화에서도 엄청 자주 언급돼. 어벤져스 같은데 이제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없어졌기 때문에 못 외치겠지만 예전에 그 캡틴 아메리카가 꼭 출동할 때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부르고 가거든. 다 모여라, 다 뭉치자 이런 뜻이야. 사람한테 쓰이면 뭉치는 거고 물건한테 쓰면 뭉쳐서 조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다음 listed면 목록으로 나온, addressed면
처리된, 얻으면 얻어진. 그럼 가격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목록으로 온라인에 가격이 쭉 나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the listed price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메뉴판에도 보면 메뉴 이름하고 가격하고 써 있잖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the listed price라고 불러주게 된다.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보도록 하면 12번 또 무슨 문제야? 전치사 문제야. 그럼 뒤에 나온 명사를 보니까 매뉴얼이래. 영어에서 매뉴얼은 사용 설명서. 설명서는 뭐의 한 종류지? 책, 문서지. 이런 건 전부 무슨 취급한다? 공간 취급을 해.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라는 게 나오게 되지. 그럼 이렇게 입체적인 거야. 평면이 아니라. 한 장짜리 리플렛, 전단지 같은 거면 상관없겠지만 최소 3장, 4장 있다는 것 자체가 입체적인 공간이란 뜻이거든. 자, 그랬을 때 아까 어롱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 선처럼 생긴 곳을 따라가는 게 어롱이라고 했고 투는 뭐였지? 요 끝까지 딱 가는 방향이었지. 투월드는 도달하진 못한 거야.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하면 쯤 정도야. 부산쯤, 서면쯤 이럴 때 써주는 거고 5번은 우리가 어떤 거에 표면 위에 붙어 있는 거, 딱 달라붙어 있는 걸 on이라고 하거든. 근데 공간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over라고 하고 그다음 through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 들어봤지? 그럼 거기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 하려면 그 스타벅스 안을 관통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 바퀴 쭉 주문해서 픽업해서 밖으로 나오지. 그게 딱 스루아웃이야. 그럼 여기에 여기저기 다 들러주는 거. 이게 스루아웃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 일단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림으로 우리가 자꾸 장소와 방향은 떠올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랬을 때 책은 일단 선처럼 생긴 장소가 아니야. 그 다음 책쯤에 간다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5번은 어디를 나타내겠어? 여기. 그치? 그럼 throughout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저기를 다 봐야지 관통해서 내가 이 책에서 빠져나오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5번 책 위에 둥둥 떠 있는 건지 책 속에 있는 건지를 보니까 all the instruction 모든 지시사항들은 사용 설명서의 지시사항이 둥둥 떠 있겠어? 책 여기저기 들어가 있겠어? 책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겠지. 그 개념이 바로 누구다? throughout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도 자꾸 쪼개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지. 그래서 내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간단하다라고 했던 게 쪼개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모아진 단어가 된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면 13번은 뭐 되게 대단한 것 같겠지만 얘가 힌트야. to. 빈칸 뒤에 to라는 게 뭘 나타낸다? 숫자를 나타내지. 그래서 결국엔 이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 숫자 수식 부사가 이 보기 중에 딱 요 녀석밖에 없어. no more than 중에 more than. more than이 이렇게 붙어서 써지는 순간 부사로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럼 no more than 2 hours는 몇 시간 이상 하지 않게? 2시간 이상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엊그제 시험에서도 바로 이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가 답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거의 대략이란 뜻의 누구? approximately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근데 방금은 우리가 누굴 보고 문제를 풀었다? to를 보고 more than 이라는 녀석이 바로 누구 앞에 나오는 숫자 앞에서 수식해주는 부사라는 걸 학습을 한 거야.
요런 차트는 우리가 나중에 진짜 수업 때 들어가면 600번, 700번, 500번 할 것 없이 다 품사편에서 요거 그대로 똑같이 배워. 아무래도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 양 자체가 많아서. 그래서 자주 모든 레벨에서 자꾸 보면서 뒤에 누구랑의 관계? 숫자하고의 짝이 되는 관계라는 걸 같이 꼭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도 나온 것처럼 누구와 함께 쓰이는 부사? 숫자와 함께 쓰이는 부사가 따로 있더라 라는 것들 정도만 일단 파악해 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4번도 한번 보도록 하면 14번 빈칸부터 어디까지 묶어주자. 컴마. 자, 영어는 빈칸이 나왔을 때 빈칸부터 컴마, 빈칸부터 마침표 이렇게 딱 반으로 일단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지금도 컴마까지를 묶어보도록 하면 이 빈칸 뒤에 temporary design 이라고 하는 주어, are라고 하는 게 뭐라고? 동사. 근데 뒤에 보니까 will이라는 또 뭐가 있어? 조동사. 조동사라는 녀석이 나온다는 건 뭐가 또 나올 것이다? 동사가 또 나올 것이라. 그러면 마침표가 하나인 한 문장짜리에서 동사가 몇 개니까? 2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라는 녀석이 필요한 거야. 근데 B번에 나온 already는 부사고 instead도 역시 부사로 쓰여. 그럼 if라는 녀석이 접속사고 아까도 봤었던 뭐로 시작하는 철자 WH로 시작하는 철자의 whether도 접속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 2개의 뜻을 외워서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특징이 있어. 이렇게 컴마 앞에 whether가 쓰이게 될 때는 반드시 or가 동반해야 돼. 컴마 앞에 whether를 쓸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or가 짝으로 그 뭉태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whether라는 단어의 특징이거든. 근데 지금은 컴마까지 잘라봤을 때 or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토익이라는 RC 시험은 시간 관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 빈칸 넣기 문제는 단축을 하고 그 다음 글을 읽어서 푸는 건 한 번만 읽고도 핵심 정보를 뽑아내도록 그걸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15번도 한번 보자. 15번 또 나왔다. 뭐야? 전치사. 그만큼 시험 문제에 전치사가 많이 나와. 그리고 뒤에 나온 데드라인은 직역하면 사선, 죽음의 선인데 비즈니스에서 죽는 날이 필요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시점을 나타내. 근데 어롱은 아까 뭐였다? 장소, 오버도 장소나 기간, 듀어링, 기간, before는 시점을 나타내. 기간이 뭐야? 간격이야. 그 말은 시작하는 때나 끝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걸 기간이라고 하고 시점이란 시작하는 점인지 끝나는 점인지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시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과 무엇으로 딱 나눠봐야 한다? 기간과 시점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마감기한이라는 건 무슨 점이야? 끝나는 점이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끝나는 점이기 때문에 무슨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시점의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 그러면 역시나 해석이 필요가 없겠지. 다음 16번도 보도록 하자. 자, 16번 같은 경우엔 자, 부사는 A, B, C가 다 부사라고 했잖아. A, Y로 끝난 부사인데 그렇다면 누굴 수식해준다? recommended. recommend가 무슨 뜻? 추천하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원래 이 단어가 따로 있어. command. 이게 칭찬하다거든. 근데 we 계속하는 거야. 칭찬을 계속해. 내가 가을이한테 야, 이 책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 계속 칭찬을 해. 그 말은 뭐 하라는 얘기? 그만큼 좋으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칭찬하다에서 추천 권장하다의 뜻이 나온 거야. 그러면 A, B, C, D가 다 부사면 얘를 수식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추천 권장된 건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A번에 나온 closely는 부사로 면밀히
그 다음 highly는 매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high가 형용사 부사로 전부 다 높은, 높게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highly는 뜻이 매우. nearly는 거의 대략. roughly도 거의 대략이란 뜻이야. 그럼 추천이나 권장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어? 엄청 매우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특히나 거의 대략이라는 뜻은 누구랑 짝이 되는 대표적인 녀석이다? 숫자랑 짝이 되는 대표적인 단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자, 거의 대략이라는 뜻으로 숫자랑 짝이 되는 거 쓰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고. 첫 번째, about. 두 번째, around. 그 다음, approximately. 그 다음, roughly. 그 다음, nearly. 그 다음, almost. 그 다음, close to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뜻? 거의 대략의 뜻으로 숫자 표현을 수식하게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17번. 17번 보도록 하면 at 전치사, of 전치사, with 전치사. 그럼 이 문제는 the main dish라고 하는 요 단어 딱 하나 남았어. 그럼 하나의 문장인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동사가 필요해. 그럼 A, B, C, D 중에 동사가 아닌 것은 A번. 진짜로 필요한 동사의 자리인데 보기에 to나 ing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 그래서 오답이야. 그 다음 주어는 s가 없으니까 동사에 s를 붙이면 돼. 근데 문제는 빈칸 뒤야.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빈칸 뒤에 지금 남은 게 있니 없니? 남은 게 없지. 이 남은 게 없다라는 걸 아까 우리는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필요한 목적어가 없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동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수동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가 만난다? 비동사와 pp라는 모양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걸 수동이라고 해. 그러면 B번, C번, D번 중에 B번은 둘 다 없고 C번은 is라는 비동사와 pp 있고 D번은 was는 있지만 뭐가 없어? pp가 없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C번 is served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자. 자, 18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candidates라고 하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야. candidate이 무슨 뜻일까? 후보자. 역시나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아주면 되겠어. 그러면 increasing은 증가하는,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beneficial은 이익이 되는, 그 다음 modified는 수정된. 첫 번째 포인트는 뒤에 명사가 뭐라는 게 포인트다?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사람한테 붙일 수 없는 말은 무엇일까? 수정된 또는 이익이 되는. 이런 뜻은 전부 누구한테 쓴다? 사물한테만 쓰게 되지. 근데 자격을 갖춘 건 오직 누구한테만? 사람. 증가하는 건 사람, 사물 상관이 없지. 자, 그럼 두 번째 어디를 보면 된다? 여기 추가 설명이 다행히 또 있네. 어카운팅, 회계라는 직책에 대한 후보자래. 그럼 증가하는 거야? 더 할 수가 없겠네. 올이라고 했으니까. 전부라고 하는 순간 숫자가 정해진 거지. 근데 증가하는 건 숫자가 계속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올과 increasing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 모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은 뭐 하세요? 서밋, 제출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오늘은 문법하고 어휘 문제를 거의 반반 내가 지금 섞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혹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일단 난이도가 엄청 높은 단어들은 안 집어넣었어. 토익에 자주 나오는 어휘 위주로 집어넣었으니까 몰랐던 게 있다면 그 부분의 특징들을 같이 꼭 한번 복습해봐야 돼.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할까? 자, 19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consider. 이게 무엇이다? consider 동사야. 그럼 동사 앞은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 그러면 대명사 중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주격. 그럼 A, B, C, D 중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은 it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땐 되게 쉬운 문제인데 문장 전체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 왜냐? 접속사 없이 동사가 또 나온 경우거든. 근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600반이든 700, 800반이든 거의 마지막 진도에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명사는 문장 전체를 분석하지 말고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따져주면 된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자. 20번은 빈칸 앞에 누가 보인다? seem. 자, 요건 나중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BSR. 에서 be, become. S는 stay, seem. R은 remain. 요 녀석들을 우리가 이형식 자동사라고 불러.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랑 기능이 똑같은 녀석이야.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겠어? 보어의 자리가 되고 보어 자리에 알맞는 세 가지는 형, 분, 명. 형용사, 분사, 명사라고 했어. 그럼 일단 안 되는 건 동사는 안 돼. 그 다음 MENT로 끝나는 건 명사야. 그럼 명사는 누구랑 같아야 된다? 주어. 근데 지금 주어가 이사진이래.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근데 어그리먼트는 동의나 합의야.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러니 BLE로 끝나는 누구? 형용사를 답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해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했거나 처음 해본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 어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한번 경향 파악을 한다는 경험 삼아서 확인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우리가 600반이면 내가 한 문제 설명할 때 시간을 더 많이 하래. 근데 오늘은 딱 중간 약 700 수준에서 내가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 또 만나면 이런 속도감으로 같이 또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도록 하고 내일하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LC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특강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LC 파트 1, 2 특히나 여기 초급자분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 특강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길 바랄게.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했어요.